알찬 정보로 생활의 보탬을, 생생한 이야기로 생활의 즐거움을, 즐거운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조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승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그리고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에서 30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2달 전에 좀 갑자기 결정된 거라서 미리 계획하셨던 해외여행 일정과 또 겹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인 만큼 이 투표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사전투표일 전에 출국해서 선거일 후에 귀국할 경우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4월 24일 목요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신고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 얼마든지 그분들도 신고를 통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기간은 4월 24일까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생활백서 첫 소식은 우리 레온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요. 이 평생의 꿈을 80이 넘은 나이에 이루신 분을 만나 뵙고 왔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배움의 끈을 잠깐 내려놓았던 우리 조옥선 할머니신데요. 이 누군가의 엄마에서 이제는 학생으로 다시 잡은 연필이 지금 가장 행복하다는 우리 조옥선 할머니를 만나보러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 88세입니다. 익산의 행복학교 중학교 1학년 조옥선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뛰어든 배움의 길. 늦깎이 학생이지만 열정만큼은 18세 소녀 못지않은 조옥선 할머니의 즐거운 학교 생활에 함께합니다. 익산시 황등면, 이곳에 만학도의 꿈을 이룬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올해 익산 행복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요. 중학교 과정에 입학한 조옥선 할머니십니다. 학교 가야지. 오전 11시 50분 등교 준비에 나섰는데요. 전화는 이제 딘동으로 해놓고 전화 넣고. 중학생이 된 어머니를 응원하기 위해 맏딸 정란 씨와 사위 기설 씨가 찾아왔어요. 어서 와, 여기 앉아. 초등학교 졸업하고 입학식 해서 학교 지금 잘 다니고 있어. 재미는 있어요? 재밌지. 영어, 수학 어렵지는 않아요? ABC 그거지 영어로 무엇이다. 영어쯤이야 문제될 게 있나요?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에 도리어 신이 난 우리의 조옥선 할머니. 그 모습이 자식들은 반갑기만 합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졸업하시고 또 중학교도 가시고 고등학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학교까지. 대학교까지. 그 학부모 부담 생각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장학금 받으면은 등록금은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바라는 건 어머니가 하고 싶어 했던 공부,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는 것 그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익산 행복학교 최진미 선생님과 함께 등굣길에 오른 조옥선 할머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순간만큼은 딸도 사위도 학부모가 된 마음입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중학생이에요? 예. 네. 벌써부터인게요. 며칠 됐어요. 아이고, 나는 병원에 마음이 바빠서 가야 하는데 오늘 가야 하는데 마음이 바빠갖고 어떻게 서둘러서 하다 그 사람들이 간호사들 나 빨리 해줘. 왜 그냐? 나 어디 가야요. 중학교 가야 되니까. 중학교에 입학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뿌듯함이 크지만 걱정도 들었어요. 어쩐지 잠도 못 잤어. 왜 잠 못 주무셨어요? 괜히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잠이 안 오네.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스트레스죠. 수업이 열리는 곳, 익산시립 황등도서관입니다. 이곳에 만학도를 위한 익산 행복학교 교실이 마련됐는데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수업이 진행된대요. 만학도를 꿈꾸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네요. 지역이나 나라는 다르지만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게. 익산 행복학교는요, 익산시에서 시 직영으로 운행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0대부터 90대 초반까지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일상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직업생활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게 되니까 만족도가 매우 만족이죠. 3월 10일 올해 중학교 과정에 입학한 어르신은 15분이십니다. 모두 꼬박 6년 동안 초등학교 과정 수업을 받고 중등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부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유, 할만하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도 배워야죠. 예. 이 나이에 나이가 88인데 중학교 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건강만 하면 아무튼 끝까지 댕기려고 해요. 할게요. 새로운 시작. 예. 혹시 첫 자녀분을 낳았었던 기억이 나세요? 나지요. 첫 자녀. 나지요. 예.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1교시는 국어. 6년 동안 배웠으니 익숙할 만도 한데요. 과정이 달라지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나이는 달라도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공부를 무척 좋아한다라는 건데요. 인생의 황혼기하는 공부라 쉽지 않지만 배움의 열정만큼은 10대보다 뜨거워요. 어렵죠. 초등학교 배우다 중학교로 오니까 과목도 틀리고 과목도 많고 왕언니 91살이시래요. 91살. 우리 반에서 최고 높으신가 봐. 그 양반 둘째 번 높고. 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이라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저기가 얼마나 고맙고 참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엄청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그러나 선생님 말씀하셔도 금방 잊어버리고 못해요. 모르는 게. 아이고 잘하시지 왜 못해요. 그만큼 잘하시지. 그 나이에 그만큼. 그럼요. 제때 공부를 못한 것이 한으로 남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와 어머니로 만점짜리 인생을 살아왔어도 짧은 배움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눈이 침침해질 나이에도 열심히 학교에 다닌 이유입니다.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영어만 좀 어려웠고 다른 건 안 어려워. 재밌어요. 즐거워. 엄마, 이 필수내다 써요. 기분이 좋아요. 좋죠. 늙은이가 이제 젊어서 못 빼고 늙어서 이거 벤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가이가 듣자도 모르고 ABC도 모르는데 여기 학교 와서 배워서 그것도 알잖아. 이게 얼마나 저런 돌아다니면 간판도 보고. 아, 우리 나이에 중학교 가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우리 딸들은 언제까지 댕기랴 그게 몰라도 그냥 언제까지 댕기랴. 국어 수업에 신앙송이 빠질 수 없겠죠. 조옥선 할머니의 자작시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예. 그게 읽어요. 네. 세상은 참 예쁘다. 세상 속에 새가 있어야 참 예쁜데 새가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새야. 예쁜 새장이 있으니 날아다니며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와 쉬었다 가렴. 그것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몇 편 쓰진 않았지만 시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뽐낸 조옥선 할머니. 그녀의 감성과 창작 능력은요, 만학도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대요. 익산시가 주최한 성인문해학습자 문해 100일장 대회에서도 여러 번 수상을 거머쥐었을 정도입니다. 네, 좋은 시절에 태어나셨다면 어쩌면 또 시인이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시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평소에 공부하시고
말씀하실 때 삶에 대한 고마움이 항상 내재해 있으신 분이에요. 조옥선님은. 시를 억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걸 말씀하신 게 시가 된 거죠. 그 당시는 시라고도 생각도 않고 내가 과거 지낸 일 그런 걸 다 이렇게 써서 떴어요. 썼어. 우리 집 양반 아까 온 딸을 놔놓고 군인을 갔어. 4.19 때. 그 애기 난 7달 만에 군인을 갔어요. 아빠도 없이 그 딸을 키려고 하니까 이 새끼가 어떻게 아팠었는가. 그 당시에 말도 못하게 아팠어요. 밤에 그때는 이 항등이라는 데가 병원 한간데가 있었어요. 맨발 벗고도 안고 뛰어갔어요.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써서 냈더니 그때 상을 탄 거야. 학교 생활 중에 써내려간 조옥선 할머니의 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난 인생을 사계절에 옮겼는데요. 꽃피는 봄부터 결실을 맺는 가을까지 이 자식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담아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 비로소 만난 마지막 계절, 이 겨울이야말로 온전한 자신의 계절이라는 조옥선 할머니. 추위로 혹독할지 몰라도 공부로 새 인생을 찾아가는 겨울은요, 인생 최고의 계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잎이 신나게 크고 나면 뭐가 매달려요? 열매. 그렇죠. 열매가 매달립니다. 물과 2교시 과학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식물에 대해 배우는 날, 이 지천에 널렸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는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했지만 이론은 또 달라요. 좀 더 일찍 배웠더라면 어땠을까, 이 수십 번 더 더한 생각. 하지만 꿈을 꾸긴 너무 힘든 시절이었어요. 12살에 요교가 돌아왔어요. 요교가. 그 당시 요교가 돌아와서 학교를 못 댕겼지. 인민군들이 저기 온 게. 둘이 엄마하고 떡장실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우리 엄마는 이고 나는 12살 먹어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황등에서 익산 그 철길을 따라서 걸어서 댕겼어요. 날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조옥선 할머니. 그녀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언제나 부모와 남편, 자식이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그 다음이었죠. 고생스러웠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무엇도 부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건만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시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딸 셋이 다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심장마비로 먼저 갔어요. 아들이. 가가지고 우리 집 양반이 술도 못 자시는 양반이 저녁에 소주를 안 잡수면 잠을 못 자. 그 애다 나갔고 우리 집 양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내가 어떡하겠어요. 혼자 7, 8개월을 그냥 집에서 안 나왔어요. 남북 끓기도 하고. 슬픔 속에서 조옥선 할머니를 꺼내준 건 다름 아닌 익산 행복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잊고 있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는데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매일 책을 펴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에 매진한 끝에 이제 먼저 떠난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여든 인생에서 거둔 가장 값진 수확입니다. 놈들은 비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공부해서 뭐들래 늙어갖고 내 이름자나 쓰면 되지. 응? 배워서 뭐 선생질을 할래, 국회의원을 해먹을래.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여튼 건강만 하면 고등학교까지 가고 싶어. 청춘의 봄을 지나 뜨겁게 살아낸 여름과 가을을 보내고 서리빨 성성한 노년의 겨울에 시작한 공부. 이 도전하는 일이 있기에 조옥선 할머니의 인생에도 다시 꽃피는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만 같은데요. 88살 우리 중학교 1학년 조옥선 할머니, 그리고 만학도 어르신들의 팔팔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어쩌면 우리 조옥선 할머니의 청춘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뭔가 젊어진 기분이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전자제품에 쓰여있는 영어를 술술 읽을 때마다 이 자신감도 더욱더 향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면서 소풍도 가고 체육대회도 참가하면서 잊었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조옥선 할머니뿐만 아니라 또 만학도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셨잖아요. 이렇게 어떤 열정이 있으셔서 그런지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그 생기가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배운 거를 가지고 이제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이제 까먹거나 가물가물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복습하고 계속해서 복습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네.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전혀 힘들지가 않대요. 네, 우리 어르신분들께 저도 자극을 받았는지 뭔가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왠지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어르신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요, 이렇게 만학도 분들을 위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우리 익산 행복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 주부평생학교, 무궁화 야학교, 우리 배움터 한글학교 등 여러 초등학교, 중등 우리 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많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배움에는 끝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시작하셔도 됩니다. 도전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러닝 크루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단기간 정해진 목적의 활동만 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또 부담 없이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크루 활동이 또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러닝 크루뿐만 아니라 뭐 등산, 배드민턴, 골프, 또 자전거 크루처럼 이렇게 건강을 위한 크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게 다 같이 모여서 공통체가 하나가 돼서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운동에 푹 빠진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보시면 뭐 헬스, 산책, 수영처럼 건강한 몸에 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움직이거나 함께하는 스포츠, 혼자 하는 스포츠가 이 몸에 굉장히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혜진 리포터가요, 이 굉장한 곳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제가 즐거운 생활백서 덕분에 아주 인생에서 엄청난 도전을 하고 왔습니다. 이 스포츠 중에서도 아주 짜릿짜릿한 쾌감을 주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무주에서 즐기고 왔는데요. 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렸던 그 현장 속으로 지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데 아직도 몸이 찌뿌둥하다고 집에만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이 심신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무주에 왔습니다. 이 무주에 왔으니까 무한 즐거움, 무한 쾌감 느낄 수 있도록 무주에서 신나게 즐겨보자고요. 무주야, 내가 왔다.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곳, 활력 업, 에너지 업,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성지로 무주의 익스트림 스포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 이혜진의 무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첫 번째로 찾은 이곳에서는요. 와,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뭐 하러 왔는지 딱 봐도 보이죠? 오늘 패러글라이딩 하러 왔거든요. 사실 지금 조금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데 괜찮겠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경이로운 자연,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는데요. 난생 처음 도전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여러분, 저 지금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순간도 굉장히 지금 설레고 약간 무서웠던 마음이 진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도착! 약 500여 평에 달하는 이륙장에서 바라보는 자연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안전을 위한 준비 운동은 기본이겠죠? 처음 타보는데 무섭기도 하지만 좀 뭔가 신나기도 하고 약간 설레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안전한 체험을 위해 이륙, 착륙 자세를 꼼꼼히 전해주셨는데요. 장비 점검까지 철저히 해주셨습니다. 여기가 무주에서도 네. 그 내돌이라는 마을이고 산 이름은 향로산이에요. 향로산. 네, 향로산이라는 곳이고 해발 고도가 500m 정도 됩니다. 와. 네, 해발 고도가 500이고 실제 우리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300m가 조금 넘는 높이에요. 해발 1614m의 덕유산을 배경으로 우리가 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저 날아볼게요!
무주에서 즐기는 무한 쾌감,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하는 저 이혜진. 이 순간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요. 보자. 멋지네요. 자, 지금 이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죠? 네네. 아니 진짜 그 처음에 올라가려고 준비할 때는 좀 걱정됐는데 올라가니까 너무 그냥 편해요. 오, 신기해. 오, 신기하다 진짜. 자, 리포터님 무지 뷰 멋지죠? 멋있어요. 자, 이 고도가 한 800m 정도 되는데 네. 여기서 캔커피 한 잔 드릴까요? 어디서 캔커피를 마신다고 여기서? 자, 이 풍경 보세요. 이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네. 제가 스카이라운지, 대한민국 최고의 스카이라운지에서 캔커피 한 잔 드릴게. 오! 여러분, 제가 지금 해발 800m에서 캔커피 마셔볼게요. 와, 진짜 이건 세상에도 없는, 어디에도 없는 카페잖아요, 카페. 오! 끝내주죠? 너무 좋아요. 와, 바람 소리도 너무 좋고요. 지금 약간 자연이랑 일체된 것 같아요. 아,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한반도 지도 같은 뷰가 보이죠? 네, 아, 멋있어. 와, 신기해. 드넓은 하늘을 자유로이 만끽하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찼는데요. 비행을 마치고 서서히 착륙. 오, 완전 안전하게 착륙. 저 진짜 신났는데 꿈에서 지금 깬 것 같아요. 꿈 같았어요, 진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륙할 때는 조금 무서웠는데 올라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냥 너무 신나요. 꿈만 같았어요. 무주에서 느껴보는 꿈 같은 시간, 그 짜릿함을 이어갈 곳은요. 무한 쾌감, 무주의 익스트림 스포츠,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실내 서핑장인데요. 이곳은 덕유산 숲속에 자리한 힐링 스포시자, 힘찬 에너지를 뿜으며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실내 서핑의 매력.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저 광고 찍는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런 실내 서핑장은 처음 와봤는데 네. 저 같은 초보도 탈 수 있을까요? 네. 초보자분들도 기초 교육만 받으시고 안전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짝 이론 강습하시고 원리 살짝 이해해 주시면 금방 한 30분 안에 바로 개인적으로 프리라이딩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국내 최초로 서핑머신 2대를 설치, 약 800여 평 공간에서 시원한 물의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좀 멋지시던데 근데 아직은 좀 초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운동이라서 서핑은 특별한 운동이라서 즐겁습니다. 항상. 그 즐거움을 저도 직접 느껴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느 한쪽 방향이 왼발, 오른발 쪽으로 먼저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뒷발은 컨트롤 테크닉, 앞발은 지지력, 지지대를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앞머리가 내려가면 물이 앞에서 지나가는데 얘가 지나가다가 걸릴 확률이 커요.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 넘어짐이 팍 넘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물이 잘 지나가게 하려면 내가 중심을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알 부분에다가 그렇죠. 왼쪽 무릎을 똑같이 잡아놓고 발목에다가 힘이 들어가게 잡아줘야 되는데 발목만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무릎만 딱 움직여버리면 얘가 움직인다고. 여기에서 올라가서 얘가 막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센터가 안 맞아서 그래. 센터를 맞춰주려면 발목만 신경 쓰시면서 시야는 아래 왼발 쪽. 아마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은데 대표님 믿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톡톡 당겨갈게요. 하나, 둘, 당겨가자, 뒤로. 어떻게 가요? 하나, 둘, 그렇지. 점프. 겁먹지 마세요, 화이팅. 하나, 둘. 자, 오른손 놓을 거예요, 이제. 왼발 쪽으로 체중 오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1대1 강습이 이어졌는데요. 거센 물살 위 보드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좋아, 제가 발 한번 놔볼게요. 잘하고 있어서. 자, 발 놓을게요. 보드 돌아가면 안 돼.
그렇지. 자, 좋아요. 가슴을 허벅지에다 붙인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발목으로 살짝만 앉아봐봐요. 왼발로 체중 들어오면 안 돼. 왼발로 체중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지. 파이팅. 앉아. 살짝. 그렇지. 살살 일어나. 그렇지. 보드 돌아가면 안 돼. 앉아. 아이고, 결국엔 꽈당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실내 서핑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껴봤는데요. 저의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 재미가 너무 이게 파도 타는 거구나. 네, 체험치고는 너무나 잘하셨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다음에 기회가 되면 2번, 3번만 반복적으로 해주신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빨리 실력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다음에 한 번 더 시간 내서 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주에서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실내 서핑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체험해봤는데요. 오늘 하루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보다 더 짜릿할 수는 없다입니다. 여러분도 무주에서 익스트림 스포츠 즐겨보시고 잊을 수 없는 하루 선물해보세요. 변화의 주체는 바로 자신. 일상의 한 획을 그을 짜릿한 무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전북특별자치도 무주에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무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혜진 리포터가 오늘 정말 엄청난 도전을 하고 왔네요. 패러글라이딩에 또 실내 서핑까지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네, 생애 최초 도전이라고 했는데 보는 제가 더 짜릿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왜 이게 있는지 또 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도전하기 전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막 떨리고 설레고 그랬는데 결국 해내고 왔습니다. 네, 이 패러글라이딩은요. 7세부터 80세까지 누구나 체험이 가능하시고요. 이 코스가 4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코스는 스페셜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하늘 위에서 캔커피를 마셨잖아요. 굉장한 짜릿함이고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 서핑도 정말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실내니까 또 서핑의 매력에 빠진 분들은 사계절 내내 찾으실 것 같아요. 네, 날씨, 계절, 미세먼지 상관없이 언제든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저처럼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강습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또 서핑장 이용을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실내 수영장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보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대자연을 제대로 만끽하고 오셨는데요. 이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면서 이 사계절을 하늘에서 보면서 또 하늘에서 이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그 묘미가 있고요. 또 실내 서핑도 잘 배워서 실제 바다에서 서핑을 하면 또 낭만이 있잖아요. 그쵸. 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통해서 이 설렘과 짜릿함을 멋지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무주에서 즐길 수 있는 멋진 스포츠 함께 즐겨주시고 소개해주신 이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여행지의 진짜 매력을 발굴하는 시간이죠. 즐거운 생활백서 관광가이드. 오늘은요 11번째로 떠날 여행지인데요.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제가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혹시 승민 씨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저 없어요. 남자친구 없으세요? 네. 그럼 제가 좀 선자리를 좀 주선을 하고 싶은데 어떤 스타일이 좀 매력적인가요? 저는 일단 좀 마음이 수평선처럼 넓고 평온한 그런 남자 좋아하죠. 마음이 넓고 평온한 남자가 좋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냐? 김제지평선! 어떻습니까? 마음에 쏙 들어요. 마음에 쏙 드시죠? 그런데 사실 제가 주선하는 것보다는 이 선자리를 주선해 주실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셨대요. 네. 누구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 김제시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김제시 홍보축제실장 오승영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지평선이 정말 아름다운 고장인데요. 하지만 지평선만으로 우리 김제를 다 소개하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평선도 있지만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또 벽골제도 있고 심포항도 있고 금산사도 있고 새만금까지 네, 김제는 정말 이러한 소중한 자원들이 잘 어우러진 조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김제에서 살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나오시자마자 주선을 정말 제대로 해주고 계시는데 네. 저도 순간 만나고 싶을 뻔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소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또 벽골제 하면 또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곳이잖아요. 광활하고 멋진데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소가 주는 고즈넉한 그런 넉넉함도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인데요. 벽골제는 백제 비류왕 때에 축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가 깊다 보니까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설화가 있는데요. 바로 단아장자 설화입니다. 이 설화의 내용 중에는 벽골제를 쌓는 과정에서 제방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청룡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백룡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벽골제 광장을 딱 들어서게 되시면은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15m 정도의 거대한 그런 쌍용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이곳에는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박물관과 농경사 주재관도 보실 수 있는데 지풀공예라든지 목공예 그리고 한복체험 같은 것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제 벽골제가 참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해마다 우리나라 대표 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가 또 열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또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네, 올해로 지평선 축제가 27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성숙해지듯이 축제도 그런가 봅니다. 27년 세월만큼 우리 지평선 축제도 많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명예 대표 문화 관광 축제로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네. 올해의 축제의 목표는 가장 김제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김제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번 축제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시기가 추석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한과외와 관련된 전통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특별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가기 좋은 그런 소풍 가기 좋은 축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뛰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벌써부터 두근두근거리고요. 여러분 10월 8일 금방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 손잡고 지평선으로 놀러 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느끼는 거 뭐냐면 우리 김제 지평선 축제가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축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곳에 가면 벽골제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둘러볼 곳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가슴 뛰게끔 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아리랑 문학마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정래 선생님의 소설 아리랑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소설의 그 배경이 되는 곳이 김제 내촌마을입니다. 축산면에 있는 내촌마을인데 여기에 위치해 있는 아리랑 문학마을에는 소설 속에 나오는 장소들을 드라마 세트장처럼 이렇게 펼쳐 놓았는데요. 특별히 그리고 이곳에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런 장면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정말 아픈 추억이지만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꼭 방문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올바르게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왠지 그곳에 가면 가슴이 좀 먹먹해질 것 같은데요. 이런 상실감을 극복하기 좋은 방법이 또 먹는 거잖아요. 네, 뱃속이 든든해지면 다 괜찮아지기도 하고요. 우리 실장님, 김제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행복해질까요? 네, 우리 김제 지평선 쌀로 갓 지은 밥 한 공기면 김치만 하나 있어도 한 끼 식사가 즐겁지 않으실까요? 네, 김제의 먹거리와 또 특산품을 함께 만나실 수 있는 곳. 지평선 새마루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12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었던 그러한 동진간 휴게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작년에 6월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뭐 간단한 주전부리부터 또 한식 장인의 정성스러운 요리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곳에는 북카페도 있고요.
또 쉼터도 있고 농산물 판매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2층에 올라가셔서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서 저녁노을을 보시면서 차 한잔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푸른 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동진강변을 따라서 갈대숲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쪽을 한번 산책하는 것도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또 날씨가 봄이잖아요. 전북특별자치도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다던 김제에서 주말에 소풍 갈 수 있는 그런 곳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얼마 전에 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꽃비트릭 축제가 있었습니다. 네. 봄이 되면 공원 일대가 벚꽃으로 장관을 이루게 되는데요. 요즘엔 꽃비트리 축제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져서 네. 많은 분들이 봄 명소로 자주 찾는 곳입니다. 꽃비트리 축제가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봄꽃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시민들에게 정말 소소한 행복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정성주 시장님의 제안으로 시작이 된 축제인데요. 이번 축제의 주제는 꽃처럼 빛나는 청춘이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기억 속에만 남겨두었던 그런 아날로그 감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라는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주셨는데요.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또 많은 분들의 웃음꽃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네, 정말 이 꽃빛들이 축제는 이름도 참 예쁜 것 같은데요. 아쉽게 올해는 좀 놓치셨을 수 있지만 내년에 또 열리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빛들이 축제가 열렸던 시민문화체육공원은 사실 또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2011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최우수 도시숲으로 선정된 곳인데요. 네.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저수지 주변을 둘러싼 편백나무 숲이 정말 아늑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또 저수지를 따라서 데크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곳을 걷다 보면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생식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어드벤처 놀이터도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관, 경관 조명도 잘 꾸며져 있어서 저녁에 산책하기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또 이름이 체육공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 축구, 족구, 뭐 배구, 야구, 수영, 볼링 등등 각종 운동 경기와 체육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전국 스포츠 매니아들에게 아주 이름난 곳입니다. 이번 주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동 안 걸어놨어요? 바로 가시죠. 가죠. 네, 저도 종종 김제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는데요. 이 모악산 가는 길도 너무 예쁘고요. 또 지평선을 달릴 때는 너무 상쾌한데 무엇보다 이 매력적인 코스가 김제 서쪽으로 쭉 달리니까 너무 멋지던데 가다 보니까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평선 들녘 사이로 쭉쭉 뻗은 메타세콰이어 길을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 보면 망예산하는 절이 있는데요. 국가 명승으로 지난해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절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백제 시대 때 부설 거사의에서 창건이 되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세월의 기품이 있는 곳입니다. 또 특별히 이곳은 낙조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수평선 사이로 숨어 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절절해진답니다. 대한민국에선 유일하게 지평선과 수평선을 함께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요 그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어떤 청소년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요즘 김제에서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숙제를 하다가 축제 때문에 숙제를 안 하고 축제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김제는요 숙제를 축제로 바꿔버리는 곳인데 이번에는 또 어떤 축제들이 이렇게 봄 시즌에 있을까요? 네, 망예사 인근에서 펼쳐지는 2개의 축제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19일과 20일에 지평선 광활 핵감자 축제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직접 캔 감자를 먹어보실 수도 있고 또 감자를 직접 캐보실 수도 있고 또 저렴한 가격에 감자를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축제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새만금 일원에서 진봉 추억의 보리밭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광활한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해서 이곳에서는 황금보리를 찾아라, 그리고 보리밭 피크닉, 또 트랙터 마차 등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김제 관할로 결정이 된 새만금 동서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쭉 여행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진봉에 있는 신포들이 마을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한번 자전거 여행하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축제들이 또 다 망해사 인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축제들이니까요. 축제도 즐기고 또 망해사도 둘러보시면 더 알찬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좀 힐링을 위해서 여행을 많이 가시거든요. 또 김제에도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마음이 힘들고 몸이 지칠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어머니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모악산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기를 낳는 어머니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해서 모악산이라고 하는데요. 모악산이야말로 어머니 마음을 품은 그런 따뜻한 감성이 있는 그런 명산 중에 명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악산에는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금산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백제 시대 때 창건되어서 통일신라 시대 진표율사에서 중건이 되었는데요. 1400년이 넘는 그러한 유구한 역사와 함께 국보인 미륵전 그리고 국가유산이 13점이나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정말 가치가 높은 절입니다. 힐링이 필요하실 때 이 금산사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모악산 입구에서 금산사까지 정말 아름다운 숲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한 번쯤 쉼표가 필요할 때에 계곡물을 따라서 흐르는 그 소리를 한번 들으시면서 사부작 걷다 보면은 정말 이런 게 힐링이구나 느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쉼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음표와 음표 사이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음악이 아름답대요. 그래서 그 쉼을 얻고 싶어서 그 쉼표를 얻기 위해서 보통 음악을 들으러 많이 가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지난 봄에 이 모악산 근처를 갔는데 세상에나 그 쉼표를 육중한 밴드가 노래를 딱 부르는데 윙 이러면서 막 노래를 멋지게 부르는데 네. 저 쉼을 얻고 왔거든요. 이번에도 뮤직 페스티벌 하나요, 시장님? 물론입니다. 올해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은 4월 26일과 27일 모악산 잔디 광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가 음악으로 엮어가는 세대 간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소통의 수단이 바로 음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음악의 매력들을 한번 직접 또 경험해 보시고 축제장을 3개 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무대 존에서는 관람객들의 귀를 호강시키기 위한 그러한 존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락이라든지 발라드, 클래식, 트로트 이런 다양한 음악을 무대 공연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그런 계획이고요. 체험존에서는 관람객들의 눈과 귀와 손을 호강시키기 위한 공간인데요. 추억의 DDR 체험, 그리고 로봇 댄스 체험, 그리고 악기 만들기 체험 이러한 다양한 체험거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켓존에서는 이제 입을 호강시키기 위한 그렇죠. 그런 공간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먹거리 그리고 살거리들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음악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 정말 듣고 나니까 너무 낭만적인데요. 음악과 함께 정말 귀한 봄을 만끽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뮤직 페스티벌을 신나게 즐기고 난 후에 또 주변에 둘러볼 만한 여행지가 있을까요? 네, 모악산은 억압받고 소외당한 민중들의 마음을 품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증산교와 같은 그러한 종교의 성지들이 운집해 있는데요. 그야말로 야외에 펼쳐진 종교 박물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는 금산교회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곳은 1905년에 미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곳이고요. 이곳은 아직도 기역자 모양의 예배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남자 성도님들이 예배를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여자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남녀가 유별했던 과거의 그 모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수류 성당도 가볼 만한 곳 중에 한 곳인데요. 1889년도에 전라도에서는 가장 먼저 설립된 천주교 본당입니다. 이곳은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50여 명의 신도들이 이곳에서 학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모악산 아래로 쭉 달리다 보면 아름다운 저수지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금평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주변에 데크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연인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주변에는 분위기 좋은 음식점과 또 카페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힐링도 하시고 또 배도 채우시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올해 김제 씨가 또 더욱 기대되는 2025 SRT 방문도시 10에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정말 알 것 같습니다. 둘러볼 명소도 참 많고요. 또 즐길 축제도 정말 다채로운 것 같아요. 또 올해 많은 분들이 이 김제를 찾아주실 것 같은데 또 그분들을 위한 뭐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네, 꿀팁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올해 한국관광공사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 사업에서 우리 김제 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하고 앱을 통해서 관광주민증을 발급받게 되시면 6월 1일부터 이곳에 등록되어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카페를 이용하실 경우에 최대 5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김제 씨가 철도공사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기차 요금을 반값만 내고도 우리 김제를 여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요 관광지에 QR 인증을 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놓치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혜택이 너무 좋은데요. 먼저 승민 씨. 오늘 제가 좀 주선을 잘한 것 같나요? 네, 저 진짜 마음에 너무 쏙 들어요. 그렇죠. 선을 제대로 제가 주선을 했습니다. 김제 지평선뿐만 아니라 우리 김제 씨가 가지고 있는 재미와 의미와 흥미 가득한 모든 것들을 우리 실장님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요. 그럼 실장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끝으로 김제 씨를 방문하실 많은 우리 도민분들과 그리고 우리 관광객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다른 지역에 이렇게 관광지나 축제장을 가보면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마음을 담았는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희는 김제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따뜻한 감동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다시 재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많은 것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연인과 함께 우리 김제를 꼭 방문하셔서 그러한 감동도 느끼시고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도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을 담은 여행 콘텐츠가 있는 김제에서 보다 특별한 봄 여행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생활 백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